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은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 남궁영 후보 자료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공식 질문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현직 동구청장을 물리치셨는데요. 왜 내가 동구청장이 돼야 하는지 유권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 40대 지방정부장은 3%입니다. 인천은 0%고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우리 시민 삶이 바뀝니다. 세계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바톤 터치를 통해서 젊은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젊은 정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저랑 편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연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나이죠. 나이죠. 만으로 나이라고. 예. 43세 80년생입니다. 43세 80년생. 예, 그렇습니다. 예. 유권자분들만 사실은 인천 동구하면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다기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나보면 남구청장 후보입니다라고 소개하면 어떤 반응이? 동구청장 후보. 네, 동구청장 후보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반응입니까? 제가 사실은 나이는 젊은데 요번이 4번째 벽보를 붙입니다. 제가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출마를 해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의 이제 친근함이 있기 때문에 6만밖에 안 되는 곳에서 그런 거부감은 전혀 없으시다. 그리고 또 젊게 안 보십니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50이 넘은 줄 알고 계셔서요. 지금 조금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좀 커버를 했지만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남궁영 후보에게는 이제 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좀 있는데요. 먼저 지금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찬진, 무소속의 오성배 후보도 나왔는데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나에게 이런 강점이고 다른 후보는 어떻다 이런 평가를 좀 들어보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4번째 출마입니다. 젊지만. 근데 이 두 분은 처음 벽보를 붙이시고 출마하신 건데요. 구청장 후보가 되면 12피까지 자기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보물을 만드는데 한 8피 정도 만드셨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께서는 내용을 많이 담지 못하셨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도 이번에 마을이 만든 토론회에서도 나오시질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주권 재민을 전혀 이해를 못하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경험이 많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중앙정부에서 일한 경험, 그다음 광역정부, 마을정부까지 여러 경험이 있고요. 뭐 젊은 교수도 했고 실력 있는 보좌관, 그다음에 광역시의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동구를 확실하게 바꿔볼 생각입니다. 네, 후보에게는 이제 두 가지 기회 요인이 있는데 먼저 상대 후보 진영을 좀 보면 보수 후보가 2명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 이 부분 분명히 기회 요인이 되는데 위기 요인이라 본다면 대선에서 지난 대선의 동구에서 다른 구랑 좀 다르게 이쪽은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원도심에서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450표 정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민생 일꾼을 소 키우는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할만하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구는 사실 인천에서 가장 뒤처진 도시다 이런 얘기도 뒤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가 이제 기회가 많다. 위기를 기회를 바꾸면 굉장히 진주 같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도시를 만드는 건 한 3요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 공간, 시스템. 사람은 지혜롭고 공간은 지속 가능 발전하고 시스템은 민주적으로 이걸 잘만 한다면 좋은 도시 그리고 시범 도시가 가능한 게 10만 이하의 도시가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는 더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그 동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아무래도 세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특히 막아야 된다. 지금 6만여 명 됐다고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상대 진영의 후보들을 보면 다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 사실은 인구를 늘리겠다. 한쪽은 이제 10만 올리겠다. 그리고 남궁영 후보께서는 12만 명 올리겠다. 근데 방식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일단 소개를 해주시죠. 저를 좋아하는 기자분들이 12만, 저기서 10만 하니까 12만 원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였고 10만 이하든 12만에도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를 해야 됩니다. 가령 뭐 집으로 생각하면 5명에서 또 5명이 들어오는데 집에 화장실도 없고 그리고 또 뭐 리모델링이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다 불편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 여건이 잘하면 인구는 늘어난다. 그리고 한 14개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동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납니다. 다만 정주 여건의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이 해결을 못했을 때 오히려 도시가 힘들어지고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을 뽑고 있습니다. 네, 상대 후보 쪽에선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답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정주 여건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이제 6만 일대 시설관리공단 같은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하드적으로 시설을 하는 건데 저는 온마을 지원센터, 우리 11개 동에 있는 것들의 마을을 공동체적인 거를 바꾸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공 갈등을 잘 제어했을 때 개발하는 게 잘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온마을 지원센터를 통해서 해내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틀어져 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조합 같은 부분이. 이게 지역에 있는 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온마을 지원센터에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동구라는 지방정부에서 도시 계획에 대한 걸 올려줄 때 정확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시에다가 맡기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런 판단을 왜 안 하냐? 조합이나 비대에 욕을 먹기 싫어서예요. 그런 판단을 제일 잘 해내야 빨리 재개발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공공 갈등을 제어를 잘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잘 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갈등 팀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런 조합과 그다음에 비대위의 갈등을 해소하고 온마을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단계로 풀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동구 지역에는요, 사실은 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천 북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대 기업들도 있는데 이전한 공장 부지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동구가 사실 53% 정도가 공장 부지예요. 뭐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협업 모델을 잘 못 만들고 있는데 녹지공간은 또 7%.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여기 상상 팩토리 사업 같은 걸 해서 이 공장을 유휴공간, 우리 문화체육 공간을 만들면 동구의 삶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동구의 공업 지역에 그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조금 더 협치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 관계자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낸다면 동구가 새롭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들었다 보면 공장 부지와 주거 부지가 약간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동구 안에 다른 삶의 터전이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공간을 연결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거기는 그냥 일하는 노동자의 공간으로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지방 정부가 그런 공업 지역을 바꿔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환경 특사경 같은 걸 만들어서 환경 문제를 불법적인 부분을 바꿔내고 그리고 공업 지역을 유휴 공간의 장소로 풀어낸다면 많은 공간들이 문화체육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런 걸 한 지방 정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동안은 사실 공장 부지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왜 그런 혁신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 이 질문 참 좋은데요. 우리가 전임 지방정부 장의 모습을 조금 답습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방정부 장들이 사회적 경제나 기후위기나 자치분권이나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지 않고 자치를 잘 하지 않고 관치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자치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치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온마을 그 센터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도 참여할 의욕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도 사실은 저희가 동원형 행사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 관치 행사인데요. 저는 이제 미디어에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자발적 참여를 많이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교육 때문에 학부모 아이들이 동구를 떠난 일을 없게 할 것이다. 동구 학부모들의 그 불만 중에 하나가 다닐 만한 학원도 없고 다닐 만한 학교가 많지 않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불행하게도 10개 시군구 중에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라는 아이들의 잘못 하나도 없이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혁신지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동구만 안 돼 있다는 게 정말 마음 아픈데요. 저는 요거를 바꿔내고 우리 100억 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중간 조직을 통해서 마을에 과감한 교육 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 중심에 재능대학교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재능대학. 유일한 대학교인데 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풀어냈을 때 동구재능이라는 프로젝트와 온마을, 100개 마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상하는 아이들의 꿈을 건강한 스펙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인천재능대학교의 수업을 인천 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듣거나, 아니면 인천재능대학 학생들이 인천 동구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학교 안에 굉장히 좋은 과들이 있고요. 그 시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놀랍니다. 제가 한번 광역위원일 때 그 시설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전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전통시장이나 대학생들이 오고 가고 그런 것들이 볼거리, 놀거리, 일할 거리들이 잘 진행이 됐을 때 마을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학 도시를 만들겠다 좀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대학 도시는 아니고 네. 대학과 마을이 협업이 되고 네.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아하, 이해했습니다. 자치분권과 관련된 경험들 많이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약들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방안들 갖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인프라적인 게 약하다 보니까 소비를 밖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의 소비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구 이음 정책에 예전에 저도 참여했는데요. 동구는 이음을 15%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배달. 그러니까 15%라면 5% 10% 하고 있는데 그걸 5% 늘리겠다. 네. 그리고 배달에선 배달료를 할인해 주겠다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배달 이음을 네. 통해서 1,000원 정도의 지원인데요.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배달을 했을 때 배달 앱이 워낙에 요즘은 돈을 많이 내셔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정책을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궁영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계시고요.